안녕하세요. 유변학 강의를 하고 있는 오동엽 박사입니다. 오늘 제목은 어, 탄성체의 점탄성체의 모듈러스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강의에서 고체는 길이, 거리, 즉 스트레인에 저항하는 값을 모듈러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점탄성체는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기 때문에 고체 모듈러스와 조금 다른 특성을 나타낼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난번 시간에 간단한 복습을 하겠습니다. 어, 이 고체는, 아, 그 점탄성체는 특히 고분자 소재는 탄성과 점성을 둘 다 나타낼 텐데 탄성의 성질을 이 빨간색으로 나타냈고요. 즉 고체의 성질 그리고 점성의 성질을 액체의 성질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타냈습니다. 고분자가 탄성을 나타낸 이유는 인탱글먼트라는 꼬임 현상들 때문에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고요. 결과론적으로 이 소재의 변형은 가역적이라서 원래 모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고체는 스프링과 같아서 당기는 즉시 그 거리 발생에 의해서 힘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스턴트한 리스폰스라고 하고 돌아오는 변형, 기억, 그리고 에너지 저장, 그리고 같은 고분자가 분자량이 높을 때 꼬임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고체와 같은 후키언 솔리드 비헤이비어를 나타내고 돌아오는 특성을 나타냅니다. 일레스틱 프로퍼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고분자가 점성의 특성을 나타낸 이유는 인탱글먼트가 일어나지 않고 체인엔드에서 미끄러지기 때문에 몰레큘러 슬립 때문이고요. 그리고 비가역적 변형이 발생해서 이것은 돌아오지 않는 변형, 비스코스 플로우라 그러고 에너지 저장이 없고 음, 모양의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잃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잃는 것과 에너지를 얻는 것의 비를 오늘 배울 노스 탄젠트 델타라는 값이 있는데 이 값이 클수록 에너지를 많이 잃고 작을수록 에너지를 저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재가 고체에 가까운 건지 액체에 가까운 건지를 판별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지난 시간에 모듈러스를 뭐라고 배웠죠? 고체가 갖는 특성으로 거리, 길이, 스트레인이 발생하면서 그것을 저항하려고 하는 힘을 나눈 값을 모듈러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울 소재인 점탄성체는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어, 그런 복잡한 특성을 나타내겠죠. 오늘 정리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모듈러스는 영스 모듈러스, 후키안 스프링 콘스탄트 혹은 일러스틱 모듈러스라는 게 고체에서 발생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딱한 고체를 가지고 모듈러스를 측정할 때는 매우 익숙할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인 스트레스 커브랑 당겨서 거리에 대한 힘에 있을 때 그 기울기가 모듈러스라서 그리고 그 이유는 뭐 인탱글먼트라든지 가교라든지 그 이유를 잘 이해했을 텐데 어, 에- 고분자가 녹아있는 애의 탄성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보신 적이 별로 없죠. 녹아있는 고분자 멜트나 아니면 이 용매에 녹아있는 용액의 경우 거기도 탄성이 발생하며 저번에 말씀드린 이 로드 클라이밍 이펙트라든지 아니면 다이 스웰링 현상 그리고 여러분 액체 괴물 만져보신 적 있겠지만 액체인데 집어던지면 통통 튀죠. 네, 그런 것들이 왜 발생하느냐? 그거는 뭐 인탱글먼트 우리가 고분자 공학에서 멜트나 솔루션 상태에서는 고분자 인탱글먼트가 없다라고 가정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저번에 말씀드린 탄성의 두 가지 요인 중에 하나인 후자가 될 텐데 이 엔트로피 스프링 때문입니다. 고분자 이 유체가
시어 스트레스, 상단에 있는 시어 스트레스를 받는다던가 아니면 노멀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인이 이렇게 신장이 되죠. 그러면 펴지게 됩니다. 평상시에 스트레스가 없을 때는 랜덤 코일이라는, 여기 봅시다. 여기 셋째 줄에 있죠. 이 랜덤 코일이라는 마크로 컨포메이션을 가져요. 이게 어, 엔트로피를 높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꼬여 있습니다. 그거를 스트레스를 받으면 펴지는데 엔트로피가 낮아지겠죠. 이것이 엔트로피를 회복하기 위해 원래대로 돌아가는 현상을 어, 이 점탄성이라고 탄성이 고분자 유체에서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체 같은 경우에는 UTM도 찍고 뭐 그러기 때문에 어, 그 모듈러스를 찍는데 익숙하겠지만 어, 오늘 보통 유변학에서는 고체와 액체를 모두 다루지만 일반적으로 액체를 좀 더 다룬 데이터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고체 같은 경우는 UTM을 찍어서 물성을 측정할 수 있지만 액체가 갖는 특성, 특히 가공에서는 멜트 상태의 물성을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변형 상태이기 때문에 멜트나 솔루션의 유변학 특성을 찍는 게 가공 공정에서 어, 공정을 최적화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액체에 대한 유변학 특성을 많이 볼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액체는 흐르기 때문에 잡아당기는 그런 노멀 스트레스를 주는 유변학 데이터를 얻는 게 음, 메인은 아니죠. 일반적으로 흐르는 애를 많이 찍기 때문에 이렇게 디스크 사이에 담아서 이 디스크가 회전을 하는데 한 번은 왼쪽으로 회전했다가 한 번은 오른쪽으로 회전했다 이런 로테이션이 있습니다. 이런 건 도니까 로테이션이라 그러고 이렇게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는 걸 오실레이팅이라 그러죠. 이 진자 운동 이렇게 줄에 여러분들이 구슬을 매달아 놓고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하는 것을 오실레이팅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왼쪽으로 돌았다 오른쪽으로 돌았다고 한다고 해서 오실레이팅 레오미터 돈다 그래서 로테이셔널 레오미터라고 이 부르는 이 장비를 이용해서 유변학 데이터를 얻는 게 한 90%예요. 뭐 다른 것도 차차 배우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시어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데이터도 시어부터 해석하고 마지막에 고체 유변학 데이터인 DMA에 관해서 제가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변학 데이터의 메인스트림인 이 로테이셔널 레오미터는 시어 스트레인을 주죠. 그래서 비비니까 여러분들이 시어는 뭐라 그랬죠? 제가 걸레를 닦거나 로션을 바르는 행위와 유사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걸레를 닦을 때 스트레스는 어떻게 주어지냐? 주는 힘, 여러분들이 로션을 바를 때 좌우로 주는 힘을 이 손의 면적, 스트레스를 주는 이 손의 면적, 윗면의 면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이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닥에 잘 안 닦이는 애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체중을 실어서 힘을 높입니다. F를 높이고 그리고 잠깐 펜으로 바꾸겠습니다. F를 높이고 F를 높이고 그리고 이 면적을 줄입니다. 어떻게? 손가락으로 넓은 면적으로 안 하고 손가락 끝에 힘을 집중시켜 갖고 이 걸레로 잘 안 닦이는 부분을 닦죠. 예, 그리고 그렇게 돼서 힘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체적으로 어, 시어 스트레스를 어떻게 높이는지 알고 있어요. 시어 스트레인은 거리죠. 변형의 거리인데 어, 이 변형할 때 이만큼 이동한 거리 L을 이만큼 이동한 이만큼 걸레를 움직였다면 L을 이만큼 옮기는 거를 H로 나눕니다. 왜냐? 여기에 있는 이렇게 주는 힘이 바닥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점점 그 힘이 약해지겠죠. 이렇게 약해질 겁니다. 표면으로 갈수록 힘이 세질 거고 바닥으로 낮아질 거기 때문에 이 높이의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걸레를 바닥에 밀착시키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 모듈러스는 잘 아시듯이 받는 스트레스를
거리의 개념으로 나누는 거라서 시어 레이트로 나눈 걸 모듈러스라 그러고, 시어 레이트는 이 시어 스트레인을 미분한 걸, 정확하게 말하면 시어 스트레인 레이트죠. 시어 스트레인 레이트라 하지만 뭐 통상적으로 시어 레이트라 부르는 값은 이 시어 스트레인을 미분한 값으로 따지면은 이 좌우로 움직이는 속도를 h로 나눈 값이 됩니다. 비스코시티는 힘을 받는 힘을 스트레스를 이 속도로 개념으로 나눈 애를 비스코시티라고 합니다. 앞서 제가 걸레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이 설명에 대한 수식이고요. 시어의 모듈러스는 G가 심볼이 됩니다. 네. 아까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을 텐데 이 스트레스가 표면에서 주는 힘이 바닥으로 갈수록 약해지기 때문에 높이의 개념이 들어가야 한다. 이거를 잘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어 레이트를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는 행위로 한번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이 감을 잡아 보시라고 이 페이지를 넣었는데 TA 인스트루먼트사의 데이터입니다. 시어 레이트가 여러분들이 껌 씹는 거, 그리고 삼키는 거, 목구멍으로 뭔가 삼키는 거. 네. 그리고 그다음 뭐 비닐봉지에 담고 흔드는 거, 이게 크죠. 그리고 내려갈수록 시어 레이트 숫자 값이 작고요. 마이너스 2승입니다. 네. 밑으로 갈수록 높은데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속도 자체, 여러분들이 아는 그 공을 던질 때 그 속도, 액체가 지나가는 속도가 중요하지만 아까 높이를 말씀드렸어요. 그 h 값이 중요합니다. h 값, 높이가 중요합니다. 높이가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스프레이를 하면 가는 관을 지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 높이 값이 작기 때문에 이 시어 레이트 값이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유가 굉장히 가는 관을 통과할 적에 여러분들이 그 지나가는 속도의 개념을 봐서는 안 되는 거고, 이 모세관의 현상, 시린지를 지나가는 그 시린지가 가늘면 가늘수록 시어 레이트가 높은 거라는 걸 관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핏줄에 있어서 모세관 있죠? 핏줄, 네, 핏줄. 미안합니다. 핏줄, 시읒입니다. 핏줄, 네, 시읒이죠. 네, 핏줄에서 모세관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근데 시어 레이트가 높이 받는 이유가 모세관은 매우 가는 관이기 때문에 이 높이 값이 작아서 시어 레이트가 굉장히 높은 거라서, 여러분 모세관을 여러분들이 식단 조절하지 않으면 기름기 같은 것들이 시어 레이트가 높아서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의 교훈은 갑자기, 네,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으면 모세관이 막힐 수가 있다. 하이 시어 레이트를 받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복습했던 이 훅의 스프링은 거리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뉴터니안 유체는 이 시어 레이트 속도의 개념. 높이, 속도가 이 시어 레이트가 중요하다. 시어 레이트에 비례하여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속도의 개념이 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오실레이팅 이 레오미터를 통해서 할 적에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할 거죠. 그러면 거리가 스트레인이 왼쪽으로 발생했다가 오른쪽으로 발생했다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디포메이션을 삼각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건 시간입니다. 스트레인이 거리가 왼쪽으로 돌렸다가 오른쪽으로 다시 돌렸다가 왼쪽으로 돌렸다 오른쪽으로 돌렸다 왼쪽으로 돌렸다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의 반응, 스트레스는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게 오늘 모듈러스죠. 디포메이션 모듈러스가 거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모듈러스, 그러니까
고체의 스트레스는 어, 모듈러스는 받는 힘, 받는 힘과 거리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인 그래프가 어떻게 연관을 미치는지가 오늘 리스판스, 이 페이지 앵글이라는 이 위상차를 오늘 공부할 겁니다. 네. 오실레이팅 상황 이해되죠?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를 사인으로 나타낼 겁니다. 왼쪽으로 1 이동하고요. 왼쪽으로 뭐 5도 움직였다가 왼쪽으로 5도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5도 움직였다가 왼쪽으로 5도 그 아까 그 디스크가 왼쪽으로 10도 이동했다가 오른쪽으로 10도 이동하고 왼쪽으로 10도 이동했다가 오른쪽으로 10도 이동하는 사인의 상황을 주고 그것에 나타나는 스트레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오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디스크가 왼쪽 오른쪽으로 다가가는 애를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시면 TA 자료입니다. 여기다가 디스크사에다가 액체를 집어넣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액체를 넣죠. 이게 비스커시와 모듈러스가 결과값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설정 값인데 여기다가 넣고 디스크를 닫은 다음에 삐져나온 것을 트리밍합니다. 그래서 이게 디스크가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이렇게 할 겁니다. 네, 대충 이해했을 거라고 믿고요. 그러면 봐요. 스트레인이 거리라 그랬죠.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갔다 그러죠. 그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순수 고체라면 이 스트레스는 모듈러스 곱하기 스트레인입니다. 고체 모듈러스가 있겠죠. 스트레인이 사인이라고 합시다. 제가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는 거를 사인으로 나타냈습니다. 뭐 t초에는 뭐 이까지 왼쪽으로 이만큼 갔다가 뭐 몇 초 지나고는 돌아왔다가 또 몇 초 지나고 나서는 오른쪽으로 갔다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사인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럼 스트레스는 여기 순수 고체는 어떻습니까? Pure Elastic Response. 고체는 솔리드는 스트레스는 스트레인 곱하기 거리 곱하기 모듈러스죠. 여기 나와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사인 곱하기 모듈러스는 상수라 고체가 가지고 있는 스프링 콘스탄트 일라스틱 모듈러스가 값이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결국 이 사인 값으로 사인을 넣으면 사인 값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순수 고체라면 사인의 변형을 주면 사인에 비례하는 그 매그니튜드 이 높이는 다르겠지만 사인 함수로 나올 겁니다. 그죠? 네, 사인 함수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제가 순수 액체라면 어떻게 했다 그랬죠? 얘는 거리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인이 아니지. 그러면 얘는 속도랑 상관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속도는 이 사인을 거리는 사인이라 그랬죠? 속도는 뭐죠? 이 거리를 미분한 값이죠. 스테인을 미분하면 레이트가 나올 거죠. 그러면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는 겁니다. 액체가 만들어내는 스트레스는 비스코시티 곱하기
시어 레이트죠. 코사인이겠죠. 그러면 코사인 곱하기 비스코시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인이 코사인 함수가 돼버립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소재가 순수 고체라면은 이 사인 그래프인 스트레인이 이 모듈러스라는 상수를 받아가지고 사인 그래프 그대로 될 거고요. 만약에 순수 액체라 그러면 점도 곱하기 코사인 값이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은 여러분들이 뭐 이거 못하시 까먹어도 됩니다. 고등학교 때 뭐 결국은 사인 플러스 90도가 됩니다.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여기 나옵니다. 코사인은 사인 x, 코사인 x는 사인 x 플러스 90도입니다. 그러면 90도 늦게 나오는 거예요. 결과물이. 그렇죠? 예. 얘는 아까 그런 즉각적인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 스트레인을 주면 사인의 사인이니까 바로 즉각적인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인으로 왼쪽으로 당겼다, 오른쪽으로 당겼다, 왼쪽으로 돌렸다, 오른쪽으로 돌렸다 그러면 그대로 즉각적으로 사인으로 나타나는데 순수 액체는 90도 늦게 나오는 거예요. 90도 늦게. 속도가 발생해야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거라서 90도 늦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위상이 0이야. 사인의 변형을 주면 바로 즉각적인 t의 시간의 더함이 없이 바로 나오는 거고 이 점성은 90도만큼 밀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면 오늘 다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수식이 복잡한데 결국은 어떤 스트레스, 점탄성체 스트레스를 받으면 고체로부터 나오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근데 점탄성체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잖아.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아니고 90도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뭐 0도에서 90도, 뭐 45도일 수 있고 30도일 수 있고 70도일 수 있죠. 그러면 이 델타라는 값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점성의 델타 값이 0도에서 90도가 숫자가 붙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고체에 가까운 애는 이 델타 값이 0에 가까운 뭐 1도, 2도, 3도 뭐 그냥 중요한 숫자 아닙니다. 그냥 제가 막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액체와 같은 소재면 90도에 가까운 89도 뭐 이런 값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점탄성체는 이 플러스 델타 값이 0도에서 9도 값을 가지는 게 이제 고분자 점탄성체다. 그러면 이런 복잡한 수식 제가 이해할 필요 없다 그랬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고체적인 특성으로부터 사인에 바로 사인 값, 사인의 스트레인을 주면은 어, 이 사인의 값이 나오고 이 점탄성체는 사인 플러스 알파라는 위상차를 발생을 시키는데 얘를 어, 사인 A 더하기 B를 쪼개는 게 고등학교 3학년 책에 나옵니다. 이 사인 A 더하기 B, 사인 시간 더하기 위상차를 A 더하기 B를 분해하면 이런 게 나와요. 네, 고등학교 3학년 책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최종적으로 어, 이러한 걸로 쪼개지는데 이거 제가 여기 코사인 이 t는 사인 플러스 90도로 만들어진다 그랬죠. 네, 여튼 이게 코사인인데 요는 이 고체로 나오는 모듈러스와 액체로 나오는 모듈러스가 두 텀으로 나누게 되고 이 고체로부터 나오는 이 모듈러스를 G'이라 그러고 액체로부터 나오는 모듈러스를 G''이라고 표현하는 거를 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앞 페이지에서 실컷 설명했죠. 시어 스트레스에 의한 거를 G, 노멀 스트레스, 당기는 거에 나오는 모듈러스를 E라고 하는데 저장 모듈러스, 고체로부터 나오는 모듈러스를 G' 혹은 E', 그 다음에 액체로부터 나온 모듈러스를 G', 노말일 때는 E'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라 사인 나누기 코사인 하면 이거 다 지워지고 요거만 남죠. 모듈러스 값이 다 지워지고
사인과 코사인 델타만 남고 탄젠트 델타를 만들 수 있고 그거는 어, 손실 탄성을 액체로부터 나오는 탄성 나누기 고체로부터 나오는 탄성 액체 탄성 나누기 고체 탄성 에너지 잃는 탄성 나누기 에너지 저장하는 탄성 모양을 유지하지 못하는 탄성 나누기 모양을 저장하는 탄성 G 더블 프라임 나누기 G 프라임 E 더블 프라임 나누기 E 프라임 그래서 탄젠트 델타를 그러고 이게 0에 가깝다는 거는 0에 가깝다는 거는 이 값이 분모가 크기 때문에 저장 고체와 가까워지는 거고 이 값이 90도에 가까우면 이게 무한대가 되죠. 그러면 잃는 해가 압도적으로 많아져서 액체와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분자가 작아져서 액체에 가까운 거다. 그거는 제가 전 페이지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스트레인을 주면 스트레인에 그대로 비례하는 값이기 때문에 고체는 스트레인에 비례하는 값이라서 위상차가 제로인데 이 점도는 속도에 비례하는 거라서 사인을 미분해서 코사인을 만들고 그 코사인은 90도 위상차가 발생해서 90도 늦게 나오는 값이다. 그래서 이 델타 값, 아까 말한 뒤에 말한 델타 값이랑 같습니다. 이게 90도에 가까울수록 액체, 90도는 탄젠트로 했을 때 무한대였죠. 그 다음에 탄젠트가 0일 때, 고체일 때는 탄젠트가 0이죠. 그래서 0에 가까운 값을 갖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공을 떨어뜨렸을 적에 G 프라임이고 얘는 G 더블 프라임, 얘는 E 프라임과 E 더블 프라임입니다. 모양을 이만큼 회복했죠. 회복 못한 거죠. 못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됐을 거라고 믿고요. 그럼 이제는 그 로테이셔널 레오미터로 액체 상태의 얘를 디스크 사이에 넣고 비비는 걸 했는데 이번에는 고체 샘플입니다. 고체 샘플은 DMA라는 건데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왔습니다. 필름을 이 두 바 사이에 넣고 어, 당기는데 당겼다가 안 당겼다 다시 좀 밀어줬다가 당겼다 밀어줬다 바이브레이션 합니다. 당겨서 신장을 줬다가 다시 약간 구부렸다가 다시 당겼다 하면 바이브레이션을 주겠죠. 이것도 스트레인을 사인으로 줄 수가 있겠죠. 사인으로 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필름을 사이에 두고 당깁니다. 그때 당겼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 내렸다 하는 스트레인을 사인으로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가 순수 고체라면은 사인이 그대로 가서 모듈러스만 곱하면 되기 때문에 위상 얘가 델타가 0이고 그리고 액체의 특성은 어, 속도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사인을 미분해서 코사인을 만들고 코사인은 사인 플러스 90도이기 때문에 이 순수의 곧 액체라 그러면 델타가 90도인데 고분자는 0도 아니고 90도가 아닌 그 사이 값을 가지기 때문에 고분자의 스트레스는 이 사인 플러스 90도가 델타 값을 가지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노멀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E로 표현하고 시어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G 프라임으로 G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실 모듈러스 DMA로 얻는 모듈러스는 E 프라임과 E 더블 프라임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중간에 실수를 많이 하셔서 G 프라임, G 더블 프라임으로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 앞 페이지에 이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모듈러스의 정의를 잘못 이해하고 오신 거기 때문에 수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체 샘플 같은 경우에는 G E 프라임과 E 더블 프라임이 보통 고체에서는 고체는 단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고분자 필름은 일반적인 상온에서는 E 프라임이 E 더블 프라임보다 높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분자 필름을 접으면 다시 자동으로 펴지죠. 예. 그리고 고무도 잡았다 당기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이 고체적인 성질, 돌아오는 성질이 더 세기 때문에 세다가 온도를 높이면은
E 프라임 값이 점점 줄어들 거고 에너지를 잃는 E 더블 프라임 값이 증가할 겁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렸죠. 나누기를 하면 E 더블 프라임 나누기 E 프라임을 하면 탄젠트 델타가 하는데 이게 TG 값에서 가장 높은 TG가 고체인 고분자가 페이지 저 뭐냐 세그멘탈 모션 때문에 연해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때 E 더블 프라임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탄젠트 값이 굉장히 증가해서 액체에 가까운 특성을 나타낸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래스 트랜지션 템퍼레이처를 DMA로 이와 같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